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화면 법원 모습을 계속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윤석열이 오늘 첫 형사 재판 첫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 낯익은 곳인데요. 낯익은 지난번 이재명 대표 맞아요. 11월 15일, 11월 26일, 예. 그다음에 3월 26일 아하. 포토라인에 섰던 그 곳이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첫 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공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근데 많이 뭐 했었는데 비공개 비공개 들어가고 또 첫 역대- 재판도 비공개로 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전직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재판의 내용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쪽의 얘기가 있었고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다. 그리고 주소를 물어봤더니 이 아크로비스타 주소를 말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법정 촬영 요청 2건 뭐 이게 이제 늦게 제출돼서 기각이 된 거고 재신청하면은 추후 다시 판단하겠다 또 이런 또 얘기를 했네요. 뭐 여론이 나빠지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석열 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면당에서 나오는 윤석열 모습을 지난주 금요일에 지켜보시는 우리 국민들 제 오마이TV가 생중계로 보내드렸었는데 좀 화가 더 났거든요. 외려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저 과잠 입은 대학생들 예, 또 사실은 청년들이 뭐 그 뒷얘기도 많잖아요. 거기에 용산에 이태원에서부터 아크로비스트까지 쫙 네. 세워가지고 도열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인원이 안 돼서 음.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거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가 이제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네. 뭐 거의 너무너무 갸냘펴져서 거동조차 불가능하고 뭐 약을 네. 먹고 누워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뭐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네. 실제로 화면에 비친 김건희 씨는 매우 건강하고 네. 외려 더 뭔가 조치를 취한 얼굴로 등장해서 국민들이 볼 때 사기를 좀 당한 듯한 느낌이고 또 이제 어제는 지하에 이렇게 경호원들 대동하고 등장했더라고요. 예 하고 뭐 만나는 모습이 노출됐는데 네. 이분은 본인이 파면된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뭐 3년 하면 어떻고 5년 하면 그런 어떠냐라는 말을 쏟아내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골목길에서 저 개선 장군처럼 했던 전두환과 같은 행태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시계가 멈추어져 있는 거 아니냐. 한편으로 보면 1980년도 전두환 시절 네. 군사 수계에 전두환이 했던 일을 따라한 것 아니냐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어느 때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럼요. 국민들의 수준이 전 세계 가장 민주 역량이 네. 이 진짜 충만한 대한민국에서 저런 수준 떨어지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 모습을 보면 네. 결국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에 기초해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해체의 수순으로 네.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 뭐 빨간색 모자를 쓰고 지지자들 만나면서 마치 카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저는 저 경호관들도 예. 참 힘들겠다. 힘들다기보다는 예. 같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기 차출된 경호관들은 네. 사실은 저 정도면 자기들이 얘기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정도의 행위를 하는 거 같이. 보면 김성환 차장, 네, 김성훈 차장. 김성훈 차장하고 가장 협조하는 사람으로 뽑았기 그랬을 때문에 것이다. 뽑았기 때문에 저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명박도 하지 않았고 박근혜도 저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조용히 들어가는 들어갔고 모습을 봤는데. 포토라인을 넓게 치면 네. 저렇게 못합니다. 아하. 예, 근데 저거는 무슨 5년 후에 다시 출마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정강욱 씨의 얘기처럼 뭔가 그러니까 통제하지 못하는 네. 것도 있을 거고 부안해동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밝혀질 겁니다. 경호실 저것도 예. 나중에 조사 대상입니다. 그럼요. 네. 경호처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뭐 사저로 돌아가면서 캣타워가 좀 옮겨지는 모습도 네. 이건 뭐 이제 한겨레에서 뭐 보도하기도 했어요. 캣타워가 옮겨지고 있는데 캣타워 그에 사저 관저에 있던 게 그대로 간 거라면 네. 국가 예산으로 맞습니다. 산 걸 두고 가야죠. 네. 두고 가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걸 가져온 것이라면 이것도 나중에 따져봐야 나중에 되는 뭐 것이고요.
다시 돌려받아야 돌려받아야 되죠. 되고 사용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일주일 동안이나 이 안에 저게 이제 캣타워인데 네. 저게 관저에서 쓰던 거 똑같은 것인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관저에서 가져온 게 또 뭐가 있느냐,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이게 다 그럼 우리 이제 예산으로 물품에 예. 경호실 저 운영위원회 하다 보면 물품에 대한 아.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예. 충분히 다 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음. 어차피 관저 그러니까 용산 이전 문제, 그다음에 관저 문제 이것이 다 나중에 특검이나 국정감사 대상,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국정조사 거죠. 대상이다. 그래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금건희 특검도 있기 때문에 네. 다 다뤄야죠. 네, 다 다룰 것이다. 김현 의원님께서 확실히 해 주셨습니다. 다 다룰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윤석열이 그야말로 나오면서 막 손 흔들고 막 개선 장군처럼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왜 이런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3년 할 거 다 했다. 3년이면 어떠냐, 아, 내가 5년이면 이겼다. 어떠냐. 그러니까 할 거 다 했다. 예, 다 할 거 다 했다라고 얘기한 건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저 정도면 네. 사실은 그 술, 그다음에 유튜브 음. 권력 그 중독에 빠져 있었다라는 게 그 지난해 중앙일보 칼럼에서 지적된 지적을, 내용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중독증이죠. 중독중이다. 전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과 전혀 이제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그런 일단, 느낌도 들고 네, 다른 세상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 여전히 일각의 유튜브나 아니면은 네. 특정 종교를 외피를 쓴 극우 집단들이 이 자기를 여전히 지지하고 그다음에 그 꽈잡 입은 특정 청년층. 그 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이란 것은 이미 지워져 있고 특정 세력, 특정 집단만 가지고도 자기는 추후에 다시 등장할 수 있다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착각은 자유지만 네. 곧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데 다만 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면복권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복권으로 인해서 다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그 사단들이 여전히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본인도 복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 아하. 그게 이제 본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김건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저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검찰이나 판사들 안에서 본인들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 특히 3월 8일 날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하는 것, 네. 이런 게 저렇게 행동하는 뒷받침이 되는 근거이지 않냐. 그래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네. 그 내란 수계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 언론, 개혁, 네. 그리고 권력기관의 개혁 이런 것들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두 번 다시 윤석열 부부와 같은 괴물이 등장하지 않도록 촘촘히 법과 제도 정비하고 개혁 과제를 6개월 안에 반드시 좀 성사를 시켜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 매일같이 매일 되뇌이고 있다라는 건데 정말 이번에 우리가 보면 알듯이 이제 지기현 판사가 했던 날이 아닌 시간 계산하는 윤석열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주장을 받아들이고 인권 보장 얘기하면서 하고 심은정 총장이 풀어주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법치 국가로서 잘 정비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무너졌죠. 사실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검찰총장 때부터 검찰 권력화되는 과정을 저희가 보고도 막지를 못했는데 특히 그 헌법재판관들이 심리를 마치고 그다음에 선고 기일이 상당 기간 늦어진 배경에도 그런 것들이 작동되지 않았냐라는 의혹 제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8일부터 4월 4일까지 하루도 국민들은 안심하지 못했고 대한민국 국격이나 그다음에 그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졌는데 일각의 그런 카르텔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 집단 안에서는 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윤석열과 그 자기들이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네. 행태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 그다음에 최상목 네. 권한대행, 근데 국민의힘 내란 동조 세력,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 경찰, 국정원, 그리고 법원, 경호실 이런 세력들이 결국 윤석열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고 그것을 그 손들을 하나하나 뜯어내면 네. 결국 몰락하는 건데 저는 뭐 1년 안에 다 이루고 국민들이 바라는 세상을 네.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또 한편의 변곡점이 된다라고 봅니다. 비단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고 네. 지방선거까지 가야 되는 개혁 과제다. 왜냐하면 지역에서의 그런 그 피폐, 황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도 AI의 그 이제 사업체 같지만 이런 그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제대로 육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뒷받침들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내야지만 네.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고 떨어진 국격, 그다음에 외교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유, 그 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 흔드는데 뭐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 나라에 맞춰서 이제 미국하고 상대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집권여당이 없군요. 참.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하고 네.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본인이 내뱉은 말을 또 여반장처럼 뒤집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졌다는 것이 정말 죄송한 일이죠. 그래요.